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진주시 장대동 상가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사이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고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과수와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된 상가 건물 붕괴 현장.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국과수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인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는지가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건축주가 구조 변경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 해체에는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벽체 트는 작업을 했는데 아시바를 받치고 했는데도 붕괴가 됐어요. 몇 개를 박아놓고 했는데도 벽체를 트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니까.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 깔려있던 45살 고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고 씨는 특별한 외상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3층 바닥하고 3층의 그 윗부분, 옥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탁 이렇게 압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보 같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55살 강모 씨 등 같이 실종됐던 작업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건물은 지어진 지 44년이 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진주시는 건축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노후 건물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른바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콜레라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광주와 거제에서 발생한 환자 2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 오리무중인데요. 정부는 거제 해역 9곳의 바닷물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장목면 대계양 앞바다. 바닷물을 용기에 담고 진주담치를 채취합니다. 혹시 바닷물에 콜레라균이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합동조사에 나선 곳은 모두 9곳. 광주광역시 환자가 식사를 한 거제 동부의 학동과 와현, 그리고 경남 거제 환자가 먹은 삼치를 잡은 장목항과 연안바다 6곳입니다. 두 콜레라 환자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바닷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자들이 움직였던 경로를 따라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취한 바닷물과 어패류에 대한 검사 결과는 5일간의 세균 배양 과정을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닷물과 어패류의 균 검사는 해양수산부가 매달 하고 있지만 이곳은 정기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부 연안은 폐류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폐류 양식장이 많이 있는 서부 연안 쪽에서 보건당국은 2명의 환자와 접촉했던 96명을 검사했지만 모두 콜레라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시 수족관 해수와 수산물 위판장 5곳에 대해 어패류 표본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통영과 거제 서부 바다에 대한 검사에서는 콜레라 등의 유해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고 콜레라 추가 환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선 이후 전직 김해시장이 모두 구속되는 5명을 남겼습니다. 여기에다 전 국회의원에 이어 현직 시의회 의장까지 구속되면서 김해 지역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고 앞서 지난 2005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민선 1기에서 3기까지 3선을 지낸 송은복 전 시장부터 4기 김종관 전 시장, 5기에서 6기까지 재선의 김맹곤 전 시장까지 민선 김해시장 3명이 모두 구속되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였던 최철국 전 국회의원도 지난 2011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해시의회도 불명예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배정환 전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9일에는 김명식 현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김해 정치인 6명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명씩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잇따른 구속 사태로 김해 씨가 부패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시의회 39사단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왜 39사단 이전을 국방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창원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신문조사를 벌였는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890억 원의 예산으로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한 39사단. 창원 지역 39사단 주둔지 134만 제곱미터를 받는 대신 함안에 511만 제곱미터를 주면서 사업비도 당초 3,100억 원 규모에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39사단 조사특위에서도 이전 사업 방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이전하는 특별회계 방식이 아닌 창원시가 주도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 감사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방식에 관련해서. 특별회계 방식이냐 기부대 양료냐는 기부대 양료하는 쪽으로 국방부에서 확고하게 방침을 정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골프장 등 필요 없는 시설이 포함되면서 총 투자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시설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얼마든 어떤 논리를 전개해도 먹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굴복했다고. 예 39사단터 주변 주민들도 당초 창원시가 밝혔던 방향과 달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타운이나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65%는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래 했던 것이지. 창원시의회 39사 조사특위는 총 사업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민간 사업으로 추진한 이유 등을 앞으로 따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김해 봉하마을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느냐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식품부에서 재심의를 지시했지만 경상남도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영농법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봉하마을 우량농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던 지난 6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경우 개발 행위로 인해 친환경 생태농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영농법인의 이의를 수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부는 김해시와 경상남도의 지주들과 영농법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심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남도하고 김해시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이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심의는 도에서 여는 거고요. 김해시는 재심의를 해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재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의 면적과 형질 등 심의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도에서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영농법인은 심의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경남도가 농림식품부의 재심의 지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김해시가 의견을 다시 올렸단 말이죠. 보존이 필요하다. 명백히 1차와 이번 재심사는 내용이 다른 거고 여건이 달라진 것이죠. 영농법인 측은 경남도가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남해안 고수온에 따른 경남의 양식 물고기 폐사량이 4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3일 첫 폐사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경남 지역 폐사량은 407만 마리로 피해액이 49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262만여 마리로 가장 많고 남해 72만, 거제 63만, 고성 9만여 마리입니다. 한편 전남 여수 해역에는 적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경상남도가 제출한 항공정비산업 MRO 단지 조성사업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청주 항공정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6일 충청북도에 MRO 포기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선정 중인 MRO 사업은 경상남도와 카이가 단독 응모했습니다.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이 오늘 STX 조선회양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이용득, 정의당 노회찬,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STX 조선 노동조합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조조정 중심의 회생계획보다는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에 발족한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회사와 노동자,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년이 정리해고 철회를 조건으로 100%가 넘는 임금 대폭 삭감안을 제시해 노동조합이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사년 사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한 명당 기본급에서 3%씩 추가 임금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년 비상대책위는 사측 계산대로 35명에 대해 모두 정리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지난 16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 사고는 내부에 차있던 수소가스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발이 잠수정 내부에 차있던 수소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잠수정 축전지에서 수소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2-3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의 한 도로에서 폭 1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근처 건물 지하 주차장과 상가 지하 등에 물이 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땅 꺼짐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 차로가 통제됐고 인근 상가와 지하 주차장에서 배수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최고위원 임기를 시도당 위원장들이 6개월씩 나눠서 맡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인 부산시당 최인호, 대구시당 임대윤, 경남도당 정영훈, 울산시당 임동호 위원장은 2년 임기의 영남권 최고위원을 순서대로 맡습니다. 내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과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